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편한 라이브 명상 두 번째 회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첫 회기가 끝나고 저희 팀에서 미리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소감문을 받아서 그 중에 몇 분을 뽑아서 마인드 다이어트 책을 드리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제가 여기 선정되신 분들을 간단하게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이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책을 전달을 드릴 것입니다. 가운데 글자는 빼고 성씨가 고땡정님, 전화번호 뒷자리가 0040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땡숙님 7574, 홍땡진님 8664번, 양땡영님 7255번, 이땡희님 0322번, 김땡연님 1383번, 우땡자님 4916번, 이상 7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명상 수련을 하고 자신이 수련하는 동안에 겪었던 경험들을 소감 형태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이제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은 다른 분들하고 경험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인데 열심히 써주셔서 그런 점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호흡 관찰, 수식관 이런 명상들을 좀 실습을 했는데 소감 중에서 보니까 뭐 질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두 가지 제가 답변 형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가능한 입보다는 코로 들이쉬고 내쉬라 하셨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른 교육을 들을 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라 하는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꼭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쉴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들숨은 코로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은 명상과 무관하게도 우리 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적당히 바깥 공기들을 걸러주고 온도도 체온에 맞게 맞춰주고 또 습도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들숨은 가능하면 평소에도 코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날숨은 뭐 입으로 하나 코로 하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들숨을 길게 하시는 경우를 평소 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 때 우리가 입으로 길게 숨을 내쉴까요? 한숨? 네, 한숨, 네. 탄식 이런 것들이죠. 사실 제가 숨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들숨과 날숨은 이게 리듬이거든요. 리듬인데 요거를 강약이나 또는 긴장과 이완의 리듬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들숨은 긴장시키는 그런 숨입니다. 실제로 숨을 들이쉴 때는 우리 횡격막이라고 그러는 이 배와 가슴을 가르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이 수축을 합니다. 즉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해서 배가 나오고 가슴통이 비게 되는 거죠. 이때 가슴 안쪽의 공기와 바깥쪽 공기의 압력 차이 때문에 공기가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숨은 기본적으로 우리 근육도 긴장이 되는 것이고 심리적으로도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라거나 두려운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놀라게 되죠. 그래서 들숨이 긴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꾸로 날숨은 이제 이완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푹 하고 내쉬는 것은
이 긴장됐던 횡격막 또 주변 어깨나 이런 목의 근육들이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원상 회복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폐에 차 있던 숨이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숨이나 탄식 같은 것들은 엄청난 긴장 상태보다는 뭔가 실망하고 좌절하거나 또는 안도하거나 할 때, 그럴 때 그래서 휴 하고 내쉬게 되는 그런 숨입니다. 그런 특징을 이해하시고 실제로 날숨은 꼭 코로 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명상을 할 때 가능하면은 코로 들이쉬는 건 당연하고 코로 내쉬는 연습을 하시면은 좋은데, 명상을 할 때 코로 내쉬는 것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숨을 우리가 코 주변이나 입 주변에서 관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숨을 주로 배나 가슴, 목, 어깨 이런 쪽에서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코 주변의 주의를 아주 잘 모으고 거기서 숨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쓸 때는 입으로 내쉬는 숨은 아무래도 거칠고 좀 탁해집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 그런 느낌이 아주 미세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관찰할 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정도, 왜 명상을 할 때 코로 내쉬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들을,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참여 소감문을 보고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들이 상당히 잘 전달됐구나. 이제 그런 스스로 피드백을 받아서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나눔은 보시는 분들의 그 피드백을 직접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로서도 좀 이게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잘못 잘 알아듣고 계신 건가?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감문을 보니까 좀 잘 알아들으셨구나. 이래서 아주 위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련은 먼저 지난 주에 했던 그 호흡 관찰과 소식관을 복습 겸 또 시작하는 명상으로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수련은 온전히 바디 스캔이라고 부르는 몸의 감각을 주의를 체계적으로 몸의 부위에 기울여 가면서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런 훈련으로 해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을 이 프로그램은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엄격하고 전문적인 높은 수준의 명상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일상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쉽게 할 수 있는 명상, 그걸 이제 제가 적정 명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신에 맞추어서 자세도 너무 엄격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리인데요. 네. 다리를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자세는 앉아서 하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닥에 좀 앉으셔가지고 자세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일 수 있도록 이걸 치울까요? 괜찮을까? 다리가 보일 수 있도록? 네. 자, 보통 이렇게들 많이 앉으시죠? 두 발이 양쪽 종아리 사이에 들어가게. 요걸 아이들은 아빠 자세라고 부르고 또는 책상 자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자세는 별로 권하지 않는 자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앉아서 할 때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고 비교적 오래 버틸 수 있는 자세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양쪽 모두 하중을 두기 때문에 금방 이 발목이나 종아리 같은 데들이 저리게 됩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세. 요거를 반가부좌라고 부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술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미륵, 반가, 사유상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때 미륵은 그 형상의 이름이고 반가라는 것이 바로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사유상이라는 거는 뭔가를 생각하는 형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반가부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통이 아주 오래된 그 선 전통에서는 결가부좌를 굉장히 권장을 하죠. 결가부좌는 한쪽 발등이 맞은편 허벅지 위에 올라가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로 반대편 허벅지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자세가 되죠. 그래서 결박했다, 이렇게 묶었다. 굉장히 단단한 자세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참 좋긴 합니다만은 이 자세는 사실 그 무릎에 또 발목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는 자세로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가 결기를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한 3개월 정도 훈련하시면은 이런 자세로 1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발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한쪽 발목을 잡아서 어디든 마음 가는 대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대로 당겨서 발바닥이 맞은편 허벅지 아래쪽에 가도록 놓고 나머지 발바닥도 그냥 당겨서 두 발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아래 위로 겹치지 않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평좌라고 부르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로 이런 자세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세는 내가 어떤 그 자세를 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좀 오래 안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 자세니까 여러 자세 중에서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인데요. 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자세를 명상 전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편안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의젓한 느낌이 드는 그런 손 자세를 택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손바닥이 양손바닥이 천장을 가도록 해서 손등을 자연스럽게 무릎에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지를 엄지 첫 번째 마디에 대고 동그랗게 오케이 사인할 때처럼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손등이 무릎에 가도록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손끝에 힘이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힘을 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서 뒤집어서 그대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 하시면서 어떤 자세가 어깨나 팔, 손에 긴장이 안 가고 편안한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슴 앞에서 엄지를 맞대고 양 손바닥은 아래 위로 포개고 뒤집어서 그대로 편안하게 쭉 내려놓는 자세입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하고 한쪽은 뭐 드는 자세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은 그저 이런 정도 자세 중에서 하나 택해서 자세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허리와 등, 머리의 위치인데요. 전체적으로 바르게 천장을 향해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앉은 키를 재는 자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위에서 누가 요 정수리를 실로 묶어서 위에서 잡아당긴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앉은 키가 높아지도록 이렇게 쭉 올려보세요.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부드럽게 힘을 빼보십시오. 의도적으로 허리를 안으로 민다거나 배를 밀면서 민다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쭉 해서 툭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턱이 들리지 않고 턱이 살짝 내려오는 자세가 됩니다. 앉은 키를 높이기 위해서 턱을 이렇게 드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키를 높이려고 그러면 되게 턱을 당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턱이 좀 당겨진 상태가 됩니다.
자세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눈을 감고 자세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을 느껴보세요.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한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편안하고 의젓하면서 당당한 느낌이 되면 좋습니다. 잘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허리를 쭉 펴고 바닥에 다리를 최대한 바닥과 많이 닿도록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팔과 손을 자신이 편안한 상태로 했을 때 느낌이 혹시 위태롭지는 않으십니까? 뒤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뒤로 넘어갈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잘 관찰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의 느낌을. 보통은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면은 몸이 뒤로 살짝 넘어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방석을 이용해서 좀 두툼한 방석을 준비하셔서 벽에 같은 것도 좋습니다. 얕은 베개 준비해서 그것을 엉덩이 뒤쪽을 받치고 앉으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돼 있던 몸이 엉덩이 쪽에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을 때 뒤로 안 넘어가려고 앞으로 숙이던 것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등과 척추, 허리, 머리가 일직선상에 놓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눈을 부드럽게 감고 자신이 편한 자세를 한번 취해 보세요. 손 동작도 바꿔보시고 다리 모양도 반가부좌나 또는 평좌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세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어딘가 불편하고 조금 기울어지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느낌이 있으면은 상체를 상하좌우 움직이면서 바닥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주 부드럽고 단단하게 바닥에 안착되는 느낌으로 앉아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시작하는 명상 겸 복습 겸 호흡 관찰과 수식관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흡 관찰은 말 그대로 호흡 관찰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그곳에 주의를 모으고 호흡이 드나드는 몸의 느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함께 머무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아랫배나 가슴 어디든 또는 코 주변도 괜찮습니다. 선택하셔서 그곳에 주의를 모으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호흡의 느낌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과 함께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죠?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아시고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들어오면서 부풀어지고 살짝 긴장되는 느낌, 숨이 나갈 때 꺼지면서 살짝 이완되는 느낌. 조금 더 주의를 모으면 들숨의 시작과
들숨이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들숨이 멈춤, 날숨의 시작과 날숨의 중간, 날숨의 끝, 이런 식으로 조금 면밀하게 관찰하고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소식관 명상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열하고 숫자 붙이고, 다음번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아홉 하는 식으로 하나까지 거꾸로 헤아리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몸 전체의 느낌 느껴보시고 부드럽게 눈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습까지 하니까 이제 호흡 관찰이 어떻게 하는 거고 소식관 명상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기억을 하시겠죠? 네. 이 두 가지 명상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명상이기 때문에 또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명상 모두 특히 어떤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어떤 긴장된 그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디서든, 그야말로 따로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죠? 조용히 눈 감고 호흡에 주의를 모아서 관찰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숫자를 붙이거나 하는 식으로 발표를 앞두거나 면접을 앞두거나 이럴 때, 중요한 손님을 만나야 된다거나 내담자를 만나야 된다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저는 화장실을 활용하시기를 많이 권합니다. 화장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다른 방해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디 스캔을 할 텐데요. 바디 스캔은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그래서 몸에 여기서 이런 느낌이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바디 스캔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몸과 마음에 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것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그 몸과 마음을 둘로 구분하는 것은 뭐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아주 오랜 전통입니다. 몸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즉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마음은 감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실존적으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구분했던 것은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한번 당연한 거지만 짚고 넘어갈 문제는 뭐냐면은 내 몸과 내 마음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다 내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도 마음도 각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몸 스스로, 마음 스스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그 자동적인 활동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마음대로, 즉 내 의도를 가지고 의도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서도 특히 내장기관들의 활동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드는데, 우리 심심하니까 대장 운동을 좀 빨리 해봅시다. 가능하실까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손으로 다 운동을 시킬 수는 있어도 가만히 두고 대장이 움직이게 할 수는 없죠. 심장은 어떨까요? 심장 박동을 좀 빠르게 해볼 수 있을까요? 느리게 해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직접은 안 됩니다. 간접적으로 해야 돼요. 뭘 통해서 해야 되죠? 생각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심장 뛰었던 생각을 하면 심장이 따로 뜁니다. 또 심장이 편안하게 천천히 뛰었던 그런 아주 이완된, 릴렉스했던 그런 걸 생각하면 릴렉스가 됩니다. 호흡은 빠르게 쉬면은 심장도 빨리 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장기관들, 보통 이 자율신경계가 관장하는 기관들과 그 기관의 어떤 기능들은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면역 시스템, 혈관 시스템, 순환 시스템, 호르몬 시스템, 뭐 이런 시스템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건 다 자동으로 움직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 우리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골격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몸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럼 마음은 어떠냐? 마음의 경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다. 자,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몸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마음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하고 싶어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마음은 뭐고 하고 싶은 마음은 뭡니까?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큰 맘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큰 맘 먹고 이렇게 한다. 내가 거기 마음을 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쓰는 거죠. 좀 더 좋은 예는 이런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죠. 그냥 떠오른 거죠. 나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생각을 떠올릴 수 있거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상에서 이 마음의 자동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기존 지식 체계가 새로 우리가 관찰하는 감각기관 통해서 관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의 의미와 특징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틀로 자동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식이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는 이게 거의 자동으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범주화라고 그러는데 구별짓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남자다, 여자다, 어른이다, 아이다. 이런 식의 구분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존 지식이 동원돼서 새로운 어떤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해석하는 비교, 판단, 평가, 의사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자동적이지만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명상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자동적인 활동 부분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인 활동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또 명상, 다 그렇지 않은 명상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명상들은 그게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갖고자 하는 것, 그 힘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또 명상이다. 이런 식으로 명상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몸과 마음의 관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 과학은 몸과 마음을 관계없다고 본 그런 틀에서 발달합니다. 특히 현대의학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은 몸과 마음을 기본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보고 주로 몸의 질병에 치중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대형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들이 결국은 하나 빼고 모조리 다 뭐냐면은 몸을 부위나 기능으로 나누고 치료법을 약을 쓸 것인가 수술할 것인가로 나눈 것뿐입니다. 내과 외과 구분은 약을 쓰느냐 수술하느냐의 구분이고 그렇죠? 뭐 흉곽 내과 그러면 가슴의 문제를 약이나 이런 걸로 쓴다. 흉곽 외과 그러면 가슴의 문제를 수술이라는 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딱 하나가 뭐냐면 정신과가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과하고 나머지 과들하고는 거의 교류를 안 했던 것이 그 과거 우리 소위 그 근대 과학을 토대로 하는 의학인데 그런 의학은 지금은 이제 관습의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오랜 전통이 됐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심신의학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심신의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75년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됩니다. 그 연구를 소상히 소개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연구였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경, 뇌를 통해서 우리의 몸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라고 부르는 사이코는 마음 또는 정신, 뉴로는 신경, 뇌, 이뮤놀로지는 면역 시스템, 면역이라는 면역은 대표적인 몸의 자동적인 방어 활동이거든요. 이렇게 그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신경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연구가 75년도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연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심리, 신경, 면역학 또는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학문 분야로 정립이 되고 곧 이어서 이제 내분비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사이코, 뉴로, 엔도 이뮤놀로지, PNEI라고 부르는 분야로 발달을 했는데 이 분야의 발달이 심신의학이라는 새로운 의료 파라다임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토대가 됐던 그런 과학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들으시는 우리나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니 몸과 마음이 어떻게 독립돼 있냐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생각과 달리 실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몸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마음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루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몸을 이 컴퓨터나 또는 핸드폰이나 자동차 같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냥 구현해 주는 기계 같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그런 우리 몸 다루는 방식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도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모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몸을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관계일 수도 있고 나쁜 관계일 수도 있고 단절됐다 그러면 되게 나쁜 관계겠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이 될까요? 책임은 저는 부모한테 더 크다고 봅니다. 간단합니다. 단절 안 되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일상용어로 관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명상용어로 주의라는 용어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에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끼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잘 보면 내가 배고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잘 보면 내가 불편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도 불편하거나 배고프면 불편하다나 배고픈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소리로, 말로, 동작으로,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표현하면 뭐합니까? 거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아이에게 주의를 안 기울이고 계속 다른 데 주의를 기울여 돌아다닌다. 그러면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고 희박해지고 끊어지기 십상이죠. 근데 아이는 끊임없이 부모의 관심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럼 아이가 부모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예, 사고 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처음에는 정보는 계속 전달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거를 외면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엉덩이가 있지만 엉덩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엉덩이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이들은 계속 부모에게 신호를 보내지만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신호를 아니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를 세게 보내고 그럽니다. 네, 그 단서들을 많이 줘요. 그런데도 안 보면 어떡합니까? 이제 큰 신호를 줘야죠. 그게 아이들이 사고 치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정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크게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그때서야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전까지는 배고프다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그냥 밥을 채워줍니다. 네, 졸려? 근데 졸지 마. 너 졸면 내가 일을 못하니까. 마음이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수면제가 아니죠. 각성제를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몸이 피곤해요. 나 쉬고 싶어요. 그러는데 야 쉬면은 안 돼. 나 일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에너지 드링크 뭐 이런 거 먹고 피로라는 신호가 올라오는데 그 신호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그런 약물들을 통해서 무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 엄청난 큰 일을 저질러야 그제서야 이제 부모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전에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애정으로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아주 기본이 되겠죠. 몸과 마음도 그런 관계입니다.
뭐 꼭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그 명상 수련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수련이 이 몸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해봤던 소식관이나 호흡 관찰, 특히 호흡 관찰 같은 것들은 바로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라는 것이 몸의 감각이니까 그랬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댓글을 해주시거나 하시면은 예,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심신의 특징, 자동성, 또 의도성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호흡이라는 몸의 활동과 주의라는 마음의 활동, 요게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호흡이나 주의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조절하지 않고, 즉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호흡은 알아서 쉬어져요. 또 주의도 알아서 움직입니다. 알아서 움직인다고 랜덤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대개 욕구와 관련된 것들이나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로 자동적으로 주의가 움직이면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달하죠. 그런데 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우리가 마음만 먹고 이걸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상당 수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봤잖아요. 숨을 조금 깊이 들이쉴 수 있습니다. 숨을 멈출 수도 있어요. 좀 길게 멈출 수도 있고, 이제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풀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런 방식으로 호흡은 의도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그냥 가만히 주의야 네가 알아서 댕겨라 그러면 막 댕기지만, 자 이제 여기를 저기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주의를, 저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주의를,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이 주의는 눈, 코, 입, 귀라는 감각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의 의식의 에너지에 관한 문제예요. 이 에너지가 평소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았다가 또 저것에 모았다가 하는데, 이거를 여기에 모았다가 유지시킬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거를 저를 옮길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훈련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주의를 한 곳에 모으는 것, 모아놓은 주의를 유지하는 것, 어떻게 원하는 만큼, 그 다음에 주의를 원할 때 거두어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이 세 가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주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명상은 자연스럽게 이런 훈련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련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바디 스캔은 뭐 다른 명상도 그렇습니다만은 앉아서 또는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또는 누워서 또는 기대서 또는 심지어는 서서 또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걷거나 또는 특별한 연속 동작을 취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바디 스캔은 보통 누워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건 아마 특히 몸이 불편한 분들이 하기 좋기 때문에 누워서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앉아서 하시는 게 더 좋고, 서서 하면 더 좋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서 하면 위험합니다. 서서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하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하면 좋은데,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 보십시오. 여기 실습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눈 문다고 그러니까 아주 얼굴 표정이 환해지는데요. 자, 누워서 하는 것의 약점은 금방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잠이 잘 온다는 것입니다. 네. 잠이 오면은 주의를 내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명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워서 하는 것이 갖는 큰 장점도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감각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누워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많은 부분 긴장을 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누운 상태에서 시간이 되면은 아주 편하게 눕는 법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마 나중에 그 나중 회기에서 그 조옥경 교수님이 아마 그 자세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명상 수련을 하는 것에 치중하도록 하죠. 자, 가능한 한 편안하게 예, 팔도 좀 벌리고 다리도 좀 편안하게 벌려서 예, 편안하게 엉덩이도 들썩들썩 해보시고 등판도 들썩들썩해서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높은 베개 안 비시는 게 좋습니다. 베개를 안 비면 너무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베개를 벼도 좋지만 가능하면은 높은 베개 하지 마시고 더 좋기는 아예 베개를 안 비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의식의 초점을 아랫배의 호흡 감각 쪽으로 돌려봅니다. 아랫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일부러 심호흡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관찰해서 알아차릴 뿐입니다. 숨이 들어오면서 부풀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면서 꺼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이 주의, 마음의 눈, 의식의 초점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후레쉬라고 비유한 적이 있어요. 주의를. 그래서 후레쉬 불을 탁 켜고 후레쉬 방향을 특정 대상으로 배로 딱 보내면은 그곳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후레쉬 2개를 준비했다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2개의 후레쉬로 각각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의 엄지를 향해서, 엄지발가락을 향해서 허벅지까지 내려가 보세요. 허벅지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양쪽 허벅지. 자, 조금 더 내려가서 무릎. 자, 종아리 장단지 쭉 해서 발목까지 내려가 봅니다. 자, 발목에서 발뒤꿈치, 발바닥과 닿아 있는 발뒤꿈치 느껴보시고 발바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엄지발가락, 양쪽 엄지발가락에 후레쉬를 고정시켜 보세요. 양쪽 엄지발가락에 주의를 모아 보십시오. 주의를 모았더니 엄지발가락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집니까? 아까 배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 부풀어지고 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은 어떻습니까? 엄지발가락도 부풀어지고 꺼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자, 우리 몸의 느낌은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따뜻하거나 차가운 느낌, 무겁거나 가벼운 느낌, 띵한 느낌, 축축하거나 뽀송뽀송한 느낌, 무엇인가가 닿아 있다는 접촉감,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공간감, 저릿저릿하거나 쿡쿡 쑤시는 느낌, 통증, 어떤 느낌이든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자, 이번엔 나머지 4개의 발가락으로 천천히 후레쉬를 옮겨가면서 발가락 관찰해 보세요. 4개의 발가락을 따로따로 느낄 수도 있고 발가락이 구분되지 않고 그냥 하나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든 잘못된 느낌은 없습니다. 또한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발가락과 발가락이 양말 안에서 닿아 있는 느낌,
양말을 벗으신 분이라면 닿아 있거나 또는 발가락이 떨어져서 다른 공간에 있다는 느낌, 표면이 거칠거나 부드러운 느낌, 간질간질하거나 뽀송뽀송하거나 하거나 가볍거나 차거나 덥거나 어떤 감각이든 느껴지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바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발바닥을 엄지 쪽에서부터 발뒤꿈치 쪽으로 쭉 훑으면서 이렇게 훑으면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마찬가지로 발바닥이 평평하거나 굴곡진 느낌, 뒤틀어진 느낌, 부드러운 느낌, 축축하거나 뽀송뽀송하거나 열감 또는 딱딱하거나 찬 느낌, 띵 하는 느낌, 긴장감이나 뭉친 느낌, 어떤 느낌이든 그저 알아차립니다. 자, 이번에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게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양쪽 발바닥 오목하게 패인 곳에 1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상상하고, 자, 의도적으로 심호흡 하셔도 좋습니다. 깊이 들숨할 때 발바닥의 구멍을 통해서 바깥에서 밝은 빛과 함께 신선한 활력과 에너지, 산소 같은 것들이 발바닥의 구멍을 통해서 빨려 들어와서 발 전체와 발목, 무릎과 허벅지까지 두 다리를 꽉 채운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길게 후 하고 내쉬는 숨에 양쪽 다리의 불편감과 긴장감, 피로와 노폐물들이 날숨과 함께 발바닥의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면서 날숨 길게 내쉽니다. 자, 자기 속도에 맞추어서 한두 번 심호흡 해보겠습니다. 숨 들이쉬는 숨에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밝은 빛이 빨려 들어옵니다. 그 빛이 활력과 에너지, 힘, 용기, 밝음을 머금고 두 다리를 꽉 채우고 두 다리가 밝은 빛으로 완전히 채워집니다. 후 하고 길게 내쉴 때 두 다리의 피로와 긴장, 불편감들이, 노폐물이, 나쁜 기운이 모조리 다 발바닥의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발바닥의 구멍을 통해서 상상으로 호흡을 하면서 두 발 전체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후레쉬를 발등으로 가져옵니다. 발등을 쭉 훑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다니셨던 분들은 발등이 굉장히 많이 긴장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긴장감 알아차려 보시고, 자, 이번에는 발목으로 갑니다. 양쪽 발목의 안쪽에서부터 발목의 앞쪽, 또 바깥쪽, 그리고 뒤쪽, 아킬레스건이 있는 뒤쪽까지 오른쪽 다리는 시계 방향으로, 왼쪽 다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의식의 초점을 돌리면서 의식의 초점이 주어진 부위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그대로 나선형으로 무릎을 향해서 천천히 올라오면서 바닥과 닿아 있는 종아리 부분들, 초태뼈 부위의 감각들 알아차리면서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자, 무릎에 잠시 머물면서
무릎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부터 앞쪽, 바깥쪽, 뒤쪽 손으로 천천히 주위를 굴리면서 알아차립니다. 자, 그대로 나선형으로 위로 향합니다. 위로 향해서 골반까지, 사타구니까지 올라가 봅니다.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 바닥과 닿아 있는 허벅지의 느낌,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거나 따뜻한 느낌, 묵직하거나 가벼운 무게감, 어떤 느낌이든 천천히 알아차리면서 골반까지 올라옵니다. 골반, 바지에 주머니가 달려있죠. 주머니 아래쪽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쪽 엉덩이로 내려가 봅니다. 바닥과 가장 넓은 면적을 접촉하고 있는 엉덩이 살펴보시고, 자, 이제 아랫배로 2개의 후레쉬를 모아봅니다. 자, 이제 후레쉬를 1개만 쓰겠습니다. 아랫배에서부터 천천히 배꼽 쪽으로 올라가면서 배의 느낌 느껴보세요. 자, 이제 배꼽 안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하면서 복강이라고 부르는 배 안쪽에 있는 장기들의 느낌도 한번 살펴보세요. 배꼽 바로 아래쪽에는 포장이 있고, 포장을 감싸고 복강 전체를 크게 휘둘러서 대장이 있습니다. 왼쪽 늑골 안쪽에서 배에 이르기까지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늑골 안쪽 아래에는 간이 들어 있습니다. 등 뒤쪽으로는 콩팥이 들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신장이 들어 있습니다.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중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생물도감에서 인체 해부도 이런 거를 상상하시면서 배 안에 이런 장기들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워낙에 내장 감각은 다른 근골격계 감각에 비해서 잘 세분화되고 명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뭉뚱그려서 불편하거나 편안할 수도 있고, 따뜻하거나 좀 찬 느낌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긴장되어 있거나 조금 풀어져 있거나 아니면 무력한 느낌일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이든 그냥 알아차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자, 이제 나와서 명치끝 쪽으로 조금 옮겨 볼까요? 명치끝 살펴보시고, 양쪽으로 늑골이 시작되는 부위 살펴보세요. 자, 천천히 가슴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늑골 뼈 하나하나를 느끼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아까 발가락에 의해서 보듯이 발가락 4개가 따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뭉뚱그려서 하나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따로 느낄 수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보통 갈비뼈라고 부르는데 늑골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서 가슴까지 올라가 봅니다. 자, 이번에는 흉강이라고 부르는 가슴통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슴통 안쪽에는 허파와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심장은 가슴 거의 중간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심장에 주의를 모아 보겠습니다.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잘 안 느껴지는 것도 느낌이니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잘 안 느껴지면 잘 안 느껴지는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심장 박동이 강하고 힘차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약하고 부드럽거나, 또는 심장 박동이 리드미컬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규칙성이 별로 없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자,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심장이 한번 쿡 하고 수축할 때마다 신선한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머리끝, 손끝, 발끝까지 원활하게 전달된다고 상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쿡 하고 짤 때
신선한 에너지를 가득 담은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에너지와 활력을 전달한다고 상상하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가슴통을 빠져나와서 다시 허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엉덩이 위쪽 허리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난 회기에 했었죠. 등 뒤쪽 허리와 바닥 사이의 공간을 느껴보세요. 허리가 뻐근하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긴장되거나 저릿저릿하거나 어떤 느낌이든 그냥 알아차립니다. 자, 조금 주의를 모아서 호흡에 따라서 허리와 바닥 사이의 공간이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등을 따라서 올라갈 텐데 천천히 올라가면서 등이 바닥과 닿아 있는 경계면을 찾아보세요. 아, 여기서부터 바닥과 닿아 있구나 하는 경계면을 살펴보시고, 자, 척추 상상하면서 마디 하나하나 느끼겠다는 심정으로 천천히 바닥과 닿아 있는 등과 척추의 느낌 살피면서 올라갑니다. 견갑골도 알아차리시고, 보통 날개뼈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목 아래쪽까지 올라가 봅니다. 양쪽 어깨도 살펴보시고요. 다시 후레쉬를 2개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손가락 끝을 향해서 양팔을 훑어서 내려갑니다. 천천히 윗팔뚝부터 훑어서 관절, 그리고 아랫팔뚝, 그리고 손목, 손등 거쳐서 손바닥, 엄지손가락에 주의를 모아보세요. 엄지손가락의 느낌 살펴보시고 나머지 손가락도 살펴봅니다. 손가락이 굽어져 있는 느낌, 손바닥의 느낌도 느껴보세요. 손바닥이 축축하거나 보송보송하거나 차거나 따뜻하거나 쭈글쭈글하거나 반질반질하거나 매끄럽거나 손끝이 콕콕콕콕 쑤시거나 짜릿짜릿한 느낌. 좋습니다. 자, 아까 발바닥에서 했던 상상호흡을 손바닥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손바닥에 동전만한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상상하고 심호흡합니다. 숨 들이쉬면서 밝은 빛이 손바닥의 구멍으로 쑥 하고 빨려 들어와서 양팔을 꽉 채웁니다. 그 빛은 활력과 에너지, 좋은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양팔이 빛으로 가득 차면서 편안하면서도 활력 있는 느낌을 만들어내는지 느껴보십시오. 후 하는 날숨과 함께 양팔에 가득 차 있던 불편감과 긴장, 통증, 괴로움, 피로 모조리 다 손바닥의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들숨 깊게 들이쉴 때 밝은 빛이 손바닥의 구멍을 통해서 어깨 끝까지 꽉 채우면서 활력과 에너지, 좋은 기운을 담고 들어옵니다. 양팔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후 하고 날숨하면서 팔에 쌓여있던 긴장과 노폐물들이, 나쁜 기운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이렇게 상상으로 하는 호흡이 양팔의 느낌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도 알아차려 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후레쉬로 손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손등의 느낌과
손등이 바닥과 닿아있는 부위, 접촉 부위의 느낌도 느껴보시고, 자, 손목으로 올라옵니다. 손목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맥박을 느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지는 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없으면 없다는 것을 알면 되는 일이고, 있으면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아랫팔뚝 나선형으로 바닥과 닿아있는 부위, 천장을 향한 부위의 공간감, 바람이 스치는 느낌, 접촉의 느낌 살펴보고, 팔 관절 거쳐서 윗팔뚝도 살펴봅니다.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목 살펴볼까요? 목 앞쪽 살펴보세요. 목젖이 있는 부위. 목 안쪽도 한번 느껴보세요. 식도와 기도의 느낌. 뭐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목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시계 방향으로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목 뒤쪽의 느낌들, 어깨나 목 근육들이 긴장하거나 이완되어 있는 느낌. 자, 목 뒤쪽과 바닥의 공간도 느껴보세요. 부드러운 호흡에 따라서 목 뒤쪽의 공간이 달라지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얼굴 해보겠습니다. 아래 턱 느껴보시고.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거기에 있음. 그리고 이어서 그것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주의를 아래턱이 있음 알아차리고 아래턱이 주는 느낌, 아래턱의 특징, 느낌의 형태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랫입술 살펴볼까요? 자, 입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안 전체의 느낌, 텁텁하거나 촉촉하거나 침이 가득하거나 또는 마르거나 이와 잇몸의 느낌, 입술 안쪽과 볼 안쪽이 이와 닿아 있는 느낌, 입 천장, 혀 아래쪽, 혀와 입 천장이 닿아 있는 느낌, 목구멍 안쪽의 느낌,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인후 느낌, 식도 시작되는 부위의 느낌. 좋습니다. 다시 나와서 윗입술, 인중, 콧구멍, 코끝, 콧날, 콧잔등, 콧구멍 안쪽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막혀 있거나 뚫려 있거나 부드럽거나 답답하거나 한 느낌, 코 안쪽의 호흡의 느낌. 자, 콧잔등에서부터 양쪽 양볼의 느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볼과 입 안의 이와 잇몸과 닿아 있는 볼 안쪽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세요. 자, 귓바퀴 뒤쪽, 귓바퀴, 귓불, 귀 안쪽도 살펴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살펴본 나의 귓구멍이 뻥 뚫려 있는 느낌인지, 답답한 느낌인지, 꽉 찬 느낌인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건지, 편안한지. 네, 좋습니다. 그대로 나와서 광대뼈 살펴보시고 눈 아랫두덩 살펴보세요. 속눈썹과 눈알도 느껴보세요. 눈알의 느낌.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어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보를 보냅니다. 눈 윗두덩도 살펴보시고
양쪽 눈썹도 살펴보시고,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이라고 부르죠. 양미간. 그리고 이마도 살펴보세요. 자, 자기도 모르게 이마와 양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양미간과 이마가 긴장해 있지 않은지, 찌푸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자,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얼굴 전체로 부드럽게 웃어보세요. 부드럽게 웃음을 지을 때 입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꼬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그냥 부드럽게 웃겠다 하는 의도만 세우시면, 그러면 우리 몸, 얼굴은 그 의도에 맞춰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몸은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정말 헌신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부드럽게 웃어보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웃음이 또 어떻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도 느껴보세요. 자, 이제 뒷머리 쪽 살펴보세요. 목에서부터 머리털이 나 있는 두피, 그리고 바닥과 닿아 있는 뒷꼭지의 느낌. 천천히 머리털이 나 있는 두피를 훑어서 머리 꼭대기 정수리 살펴봅니다. 정수리가 어딘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보통 정수리는 우리 머리뼈 4개가 깐난쟁이일 때 아직 완전히 붙지 않았을 때 숨골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거기가 볼록볼록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뼈가 자라서 딱 맞게 되죠. 거기 정수리입니다. 자, 정수리가 우리 어렸을 때처럼 열려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정수리에 동전만한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상상하고 그곳으로 호흡이 드나드는 상상호흡 해보겠습니다. 자, 숨 깊게 들이쉬세요. 깊게 들이쉴 때 정수리를 통해서 밝은 빛이 쑥 빨려 들어오면서 얼굴과 몸통 전체를 꽉 채웁니다. 이 밝은 빛은 활력과 에너지, 좋은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후 하고 깊이 내쉴 때 몸통과 머리에 남아있던 노폐물과 긴장, 불편감, 우울, 두려움, 짜증 모조리 다 정수리의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쉴 때 정수리의 구멍을 통해서 밝은 빛이 활력과 에너지를 담고 얼굴과 머리, 몸통 꽉 채웁니다. 상체가 완전히 밝은 빛으로 꽉 차서 빛난다고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숨 깊게 들이쉴 때 밝은 빛이 정수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온몸을 꽉 채우고 후 하고 날숨을 할 때 날숨은 손바닥과 발바닥의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들숨에 활력과 에너지를 담은 밝은 빛이 머리 꼭대기를 통해서 빨려 들어와서 머리와 몸통, 양 팔다리를 꽉 채우고 후 하는 날숨이 온몸의 긴장과 불편감, 괴로움, 두려움, 우울, 피로 모조리 다 손발바닥의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자기 속도에 맞춰서 한두 번 해보십시오. 이런 숨을 통해서 온몸이 완전히 밝은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상상하시고 부드럽게 길게 내쉬는 날숨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몸과 마음의 피로와 괴로움이 모조리 다 빠져나간다고 상상을 합니다. 온몸이 부드럽게 아래를 향해서 이완되면서 점차 접촉면이 넓어지고 묵직하게 꺼지듯이 바닥으로 편안하게
차분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후레쉬를 조금 멀리 띄워서 저 높은 데에서 몸 전체를 관찰한다고 상상하면서 몸 전체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온몸이 호흡에 따라서 부드럽게 팽창하고 수축하는, 또한 호흡이 온몸의 최표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숨이 온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날숨이 피부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이 아무런 저항 없이 숨이 후 들어오고 또한 아무런 저항 없이 숨이 몸을 빠져나가는 그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잠시 더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제 종을 쳐서 바디 스캔 수련의 끝을 알릴 텐데, 종소리를 들으면 바로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 그대로 있으시면서 제 안내에 따라서 천천히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만 꼬물꼬물 하면서 깨워보세요. 깨어나는 느낌 충분히 느껴보세요. 자, 작은 동작에서부터 큰 동작으로, 작은 근육에서부터 큰 근육을 깨웁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보시고, 발끝을 몸통 쪽으로 당겼다가 또 발등을 쭉 폈다 해보시고, 팔다리 좌우로 흔들흔들 하면서 크게 움직여 보시고, 엉덩이 들썩들썩, 등판도 들썩들썩, 머리도 좌우로 흔들흔들 하면서 깨워봅니다. 좋습니다. 기지개 한번 켤게요. 양손 깍지 껴서 머리로 숨 들이쉬면서 쭉 올려서 깊게 들이쉬고 몸 쭉 펼칩니다. 후 하고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양손 깍지 껴서 배에서부터 가슴, 얼굴, 머리 위로 쭉 깍지 뒤집어서 쭉 들이쉬고, 이번엔 발등을 바깥으로 쭉 밀어서 발등 펴고 잠시 머물렀다가 후 하는 날숨과 함께 돌아옵니다. 몸 전체가 나른하고 묵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오른쪽 귀 옆으로 올리고 천천히 몸통을 돌려서 오른쪽으로 돌아 눕습니다. 자, 팔베개 하고, 네, 무릎 가능한 한 많이 굽혀서 허벅지가 배에 가까이 가도록 웅크리고 잠시 더 머물러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왼손 손바닥으로 가슴 앞바닥을 디디면서 천천히 일어나서 앉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온라인 명상의 특성상 사실 어떤 부담이 좀 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디 스캔 이제 다 훑고
호흡까지 한 다음에는 한 10분 정도는 정말 몸 전체의 호흡과 함께 편안하게 지금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일어나는 과정도 가능한 좀 더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조금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그 광명상 채널에 들어가 있는 바디스캔은 그 시간을 충분히 늘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가 없는 채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유도명상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왜 이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조금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를 가지고 또 지루한 것도 좀 버텨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신체 감각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데 핵심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몸의 감각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있다는 느낌을 갖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즉 존재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체 감각은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 경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는 신체 감각을 통해서 감정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 경험은 이 신체 감각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체 감각을 아주 세밀하게 잘 알아차린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나의 감정을 세밀하게 잘 알아차리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감각과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것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EQ라고 부르는 Emotional Quotient,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이라고 그랬죠. 이 감성지능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것은 자칫 끊어지기 쉬운 몸과 마음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제도 교육이 거의 몸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명상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몸을 관찰하고 몸을 느끼는 그런 훈련은 대단히 우리 삶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나요? 조금 한 7분 정도 남았나요? 댓글 창을 통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도 받고 또 이참에 댓글 창에 짧게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도 괜찮습니다. 아, 해보니까 이렇더라. 심지어는 좋았어요. 괜찮습니다. 졸렸어요. 괜찮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짧게 쓸 수 있으면 긴 문장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댓글창으로다 소감을 받아보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을 작성하는 동안에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나 혹시 네. 저 잠들었나요, 교수님? 코 골거나 그러진 않았죠, 혹시나? 코골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 선생님 자신이 코골지 않았나 걱정이 되시는 모양인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이 이걸 했다. 그러면 서너 분은 코를 고십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바디스캔을 할 때마다 나는 코를 골고 잠에 빠져요. 그런 분은 만성 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분은 명상을 주로 피로회복용으로 좀 쓰시는 게 좋아요. 바디스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잘 수 있으면 다른 어떤 방식보다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네, 채팅창에 보니까 이채희 님이 이런 질문 하셨네요. 보통 그 다른 분들이 리딩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셨는데 이렇게 모여서 할 때는 리딩을 누가 리드해 주는 게 좋죠. 사실은 리드하는 분은 바디스캔 못 합니다. 다른 분 하게 하느라고. 저는 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쉬는 명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죠. 스스로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도 명상 녹음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거기 바디 스캔 치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 지도자나 또는 안내자들이 바디 스캔 안내하는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도 그냥 틀어 놓으시고 그냥 그것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제공하는 그 과학명상 채널에는 제가 녹음한 바디 스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예, 좋습니다. 천천히 쉬었다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무척 그 오랜 시간 거의 40분 정도 누워 계셨거든요. 자는 동안에는 사실 움직이기 때문에 잠에서 깼을 때 벌떡 일어나는 것도 좋진 않지만 이것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이거는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소위 기립성 고혈압 증상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머리가 띵 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은 몸과 마음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셔야 되고 바디 스캔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 한가운데서 바디 스캔을 해야 되겠다. 무모한 짓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의 변화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이 심리학에서는 침습적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심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돌아오시도록 안내를 하는 거니까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도록. 그래서 조금 제가 그런데도 빠르게 제가 진행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훨씬 더 길게 해서 한 10여 분 이상 편안하게 쉬고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돌아눕고 천천히 일어나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바른 자세, 그냥 제대로 자세를 누워 있으려 하다 보니까 어깨나 팔이 경직된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걸까요?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회기에서 우리 몸의 디폴트가 뭐냐면 움직임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기본입니다. 안 움직이면 죽은 거예요. 자는 동안에도 엄청 움직입니다. 그런데 안 움직이고 있으려니까 몸이 굉장히 새로운 상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몸이 경직되기가 쉬워요. 네. 또한 평소의 자세 같은 것들이 이 관절이나 근육들을 특정한 형태로 굳혀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웠을 때 어떤 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턱이 이렇게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이 굳으면은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로 누워 있으려고 그러면은 굳어 있는 근육이 하중을 받으니까 마치 딱딱한 거를 반대편으로 잡아다니는 것처럼 오히려 긴장되고 아프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바디 스캔 할 때 일부러 그거를 방치하지는 마십시오. 필요하면 베개를 비시고 필요하면 또 무릎 아래나 팔 이런 쪽에 쿠션을 대서 가능한 한 편안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디 스캔의 목적은 근육 훈련이 아니라 어텐션과 그것을 통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몸 자체도 좀 자세도 바로잡고 이렇게 하시면은 누웠을 때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 자체에도 자세에도 좋고요. 권장드립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요거는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날숨과 들숨의 끝에 숨이 멈춰집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셨어요. 자, 날숨하고 들숨 한 다음에 거기에 숨이 스탑 된다는 그런 뜻이죠. 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들숨 있고 짧은 스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해 생각해 보세요. 근해가 쭉 올라가면서 바로 쏙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쭉 올라가서 정점에 도달했을 때 잠깐 서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딱 섰다가 내려옵니다. 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를 기울이니까, 원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은 평소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자동성이 약간 흐트러집니다.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운동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탁구 같은 거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자동화 시켰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손목 각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속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의지를 개입시키면은 자동화된 것들이 오히려 흐트러집니다. 숨도 평소에는 자동적으로 쉬는 건데, 명상을 할 때는 숨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니까 평소보다 숨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 쉬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너무 걱정하실 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쉬는구나. 숨이 이렇게 쉼이 있구나. 정지가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시고 가만히 계시면 또 숨이 알아서 나갑니다. 또 나가고서 또 들어오기 전에 또 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나가고서 오래 쉴 수도 있어요. 오래 쉬는 거는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오래 쉬는 건 되게 긴장이에요. 긴장이 심해지면 숨이 멈춥니다. 그래서 숨 내쉬고 오래 쉬고 있다. 내가 오래 쉬고 있다 그러면은 주의가 딴 데가 있거나 그러면서 긴장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숨을 시작을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도 또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이 정도로 오늘 2회기를 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짧게 1분 정도 마음과 몸을 다시 추스리고 마무리하는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대로 아이들 얼음땡 놀이처럼 그대로 멈춰라, 멈추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의 느낌 잠깐 알아차리시고, 오늘 1시간 반 동안 저와 함께 했던 이 편한 명상 하는 동안에 나는 어떤 것을 경험했었나 하는 것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명상을 통해서 훨씬 더 자신에게 친절하고 마음 편하고 부드럽게 쉬고 기력을 회복하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여러분들이 맛보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 자신과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 편한 명상 회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레벨 선생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한 주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